5월 23일 정군의 야구시다 정근우 이영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군 몸은 괜찮으세요? 몸이요? 뭐 네. 조금 피곤하고 네. 다리가 조금 뭐 근육이 좀 터졌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내일 정프로가 이제 홍콩으로 출국을 하죠. 네. 네, 여자 야구 대표팀의 경기 때문에 지금 수석 코치니까. 네. 네, 어떻습니까 소감이? 정말 해외를 되게 오랜만에 나가는 느낌이고요. 아, 제 해외에 대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국가대표로 이렇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또 유니폼을 입고 또 해외에 나간다 또 설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제일 첫 경기가 또 한일전이 네. 26일 날 홍콩 시간으로 오전 11시에 열리기 때문에 그 경기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기대가 되고 이번 아시아 예선전이 저는 굉장히 설레입니다. 네. 여자 야구 선수들이 워낙 열정이 대단해서 이번 국제대회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보일지 저희도 응원한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 심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즌을 거듭할수록 또 재미와 순위 싸움을 더해가는 KBO 리그에 좀 어떻게 보면 심판 문제가 좋은 이슈로 나온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매번 반복되고 있는 50 논란도 있고요. 또 판정 스트라이크 존 판정 논란도 있죠. 지난 22일 잠실에서 열린 하나와 LG와의 경기입니다. 1대1 동점이던 9회 말 대타 정주현 선수의 타석입니다. 정주현 선수가 이제 배트를 내면서 투구를 마치려 했다가 배트가 손에서 빠졌잖아요. 빠졌고 결국 그 배트가 포수인 최재훈 선수의 손을 맞췄습니다. 이제 포수 최재훈 선수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볼 데드가 선언된 상황이었죠. 이 상황을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주심이 심판들을 불러 모읍니다. 사심 합의를 통해서 타격 방해를 선언해서 주자 상황이 무사 1-2루가 됐습니다. 사실 이 상황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하나의 최원호 감독이 강하게 어필했지만 판정 번복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심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번복이 될 수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9회 말 1대1의 접전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가 패배를 했다면 되게 억울하게 해야 할 뻔했었는데 이제 그때는 10일까지 가서 무승부로 경기가 끝나긴 했었어요. KBO가 해당 판정은 사심 합의를 통해서 하나 최재훈의 타격 방해로 판정됐으나 KBO 심판위원회가 추가 확인한 결과 타격 방해가 아닌 수비 방해로 판정됐어야 될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서 KBO 심판위원회는 징계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번 5심의 문제는 저는 좀 심판들이 4심의 합의를 거쳤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처음 있는 게 아니라 타자가 히트앤드라이브 사인이 났을 때 방망이를 던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스윙을 하다가 캐차 밑에 닿았다 그러면 이거는 캐차 인터피어로 타격 방해가 될 수 있지만 타자가 방망이를 손에 떠나서 던졌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수비 방해가 되었어야 되는 거를 4심에서 합의한 결과 이런 판정을 내렸다는 것 자체부터가 저는 조금 이번 판정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경기에서 권영철 심판이, 그러니까 권영철 주심이죠. 9회 케이민 선수와 설전을 벌이는 장면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스트라이크 볼의 기준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뭐 실수가 분명히 나올 수는 있죠. 하지만 그 실수를 빨리 인정을 하고 이게 타자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 감정적인 부분을 조금만 좀 자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그런 상황도 좀 눈에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 서로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또 요즘에 또 야구가 붐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서로가 좀 더 자기들 판정에 좀 아쉬움에 좀 더 그냥 수긍을 한번 해보는 또 그런 상황이 좀 어떨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이 판정 시비 하나에 사람이 위축되고 또 그 다음 것도 잘 못 보게 되고 우리가 입수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심리적에서 오는 건데 심판도 판정에 대한 입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서로가 그 위치에서 좀 더 집중력 있는 책임감 있는 판정이 좀 내려졌으면 합니다. KBO 리그 최근 시즌별 주요 50 논란을 저희가 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치가 이제 이군 강등이죠. 무기한 이군 강등도 있고 또 징계 예정 이렇게 표현도 되긴 하는데 정프로도 선수 시절에 2020년 5월 24일이죠. LG와 KT 경기였습니다. 주자 태거 판단이 이제 오심으로 판정이 됐었어요. 해당 심판은 이제 경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3루 주자가 정프로였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심판이 이기중 심판이었고요. 네.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제가 잘못한 것처럼 좀 느껴지고 심판이 또 강등되니까 네. 또 그 심판한테 제가 또 미안한 마음도 들고 어떻게 보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이기중 심판이 판정에 대해서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도 좀 많이 봤기 때문에 과연 강등만이 답인가? 강등을 하기보다는 비디오 판독 제도를 좀 더 늘리면 대상을 네. 그러면 심판이든 팀이든 좀 더 좋은 쪽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비디오 판독이 도입이 돼도 또 문제는 문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오심에 대한 부분이 뭐 비디오 판독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팬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KBO 리그에서 심판 오심 논란의 주요 쟁점이 두 가지입니다. 경기 규칙에 대한 오심이고요. 또 스트라이크 볼 판정에 따른 선수와 심판 간의 논쟁 또는 설전이 이 부분일 겁니다. 지난 20일 하나와 LG전에서도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한 경기에서 다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허훈 심판위원장과 한번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KBO 리그에 심판이 한 몇 명 정도 있는지 아세요? 한 4, 50명 정도였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지금 쉬운 2명이고요. 네. 1군에는 36명이 있다고 합니다. 20일 그 경기 사심 합의 판정에 대해서 결국 오심으로 나왔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허훈 심판위원장의 이야기입니다. 합의 판정은 최종적이기 때문에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심판은 모든 규정을 숙지하고 있음에도 오심이 나온 것은 심판부의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심 판정 때는 영상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대기심이 확인해서 조언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 건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사심 판정은 최종적이기 때문에 이의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잘못 판단하더라도 원래는 징계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경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은 질 필요가 있어서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4명이서 봤는데 네. 어떻게 다 똑같이 오심이 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뭐가 쉬운 것 같다고. 아까 제가 말했던 부분이 이 말이에요. 네. 네네. 이거 어떻게 보면 그 팀의 팀장이라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팀장 얘기가 좀 더 영향이 있겠죠. 그러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심 합의 판정이라도 팀장이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순간적으로 이 타자가 방망이가 먼저 났는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개차 밑을 맞고 자연스럽게 떨어진 방망이를 던졌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막상 끝나고 나서 보니 미리 손에서 나간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권영철 주심과 박계민 선수의 설정 관련한 한 허훈 심판위원장의 설명입니다. 심판위원회는 매 시즌 선수들에게 예의를 지키고 존칭을 쓰는 등 선수들에게 최대한 예의를 가져 대할 것을 각조 심판팀장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선수의 어떤 행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1차 경고 조치를 하고 이후에도 지나치면 규정에 따라서 이제 추가 조치, 그러니까 퇴장을 하면 되는 거, 퇴장을 시키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권영철 구심이 반말 사용을 한 부분은 정말 명백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경고 차원에서 주의 또는 징계를 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권영철 심판의 그 입장이 전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네네. 허훈 심판위원장을 통해서 들은 내용으로는 쌓인 거예요, 감정이. 네네. 아무래도 이제 박계민 선수가 판정 관련해서 어떤 뭐 어필은 아니어도 물어보잖아요, 선수들은. 네네. 이제 그러면서 뭐 방망이 친다든가 아니면 헬멧을 집어 던진다든가 이런 부분은 판정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게 선수도 그렇게 표현을 한다. 그거를 이제 심판들도 알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권영철 심판도 경기가 많은 관중이었고 또 주말 경기였고 정말 많은 관심들이 집중이 되잖아. 이러다 보면 선수도 예민해지고 심판들도 예민해진다고 해요. 네네. 네. 설명을 얘기를 하려고 가다가 이제 선수가 표정이 좋지는 않잖아요.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표정을 보고 나도 힘들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또 방송에 카메라 잡히게 되는 거고. 분명히 포수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네. 박계민 선수 아웃되고 나서 들어오지 않았어? 아니면 뭐 좀 낮았나? 그러니까 포수가 좀 낮았던 것 같아요. 본인도 미안한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딱 쳐다보는데 근데 박희민 선수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때 네. 이제 또 심판은 중립적인 입장이어야 되는데 실수한 건 실수한 부분이고 그렇게 딱 하는 순간 감정이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박희민 선수를 계속 시선을 고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경이 계속 글로 쓰이고 그렇죠. 하다 보니 네. 그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가서 반말로 이렇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권혁철 심판이 계속 이게 덕아웃에서 소리가 뭔가 소리가 나오는 소리 이런 부분들 좀 의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심판들의 가장 큰 목적은 경기를 치르면서 무사히 끝내는 거라고 해요. 맞습니다. 아무 이슈 없이. 네네. 네. 왜냐면 이슈가 나와서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근데 그날도 그렇게 해서 지나갔어야 되는데 명백히 권혁철 심판의 잘못입니다. 이것도 허위 심판위원장도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KBO 심판위원회에서도 제2의 권영철이 나오지 않도록 재정비를 해서 조 심판진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선수들한테는 존대어로 해라. 네. 그리고 예의를 갖춰서 대해라. 물론 그 전에 선수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대부분은요. 저희가 야구를 해오던 선후배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비즈니스적으로 프로답게 각자 위치에서 거기에 대해서만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예전에 봤던 뭐 선후배 이런 것들의 감정이 섞이다 보니까 이 건방진 이렇게 여기 나오고 또 선수들도 야구했던 선배인데 약간 저기 권위의식이 있네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고 네. 그런 비즈니스적으로 다가간다 그러면 서로가 좀 더 서로한테 배려하고 존중을 해주고 예의를 지키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정프로는 선수 때 심판에 대해서 존중 많이 했습니까? 어릴 때는 저 역시도 조금 이제 심판의 판정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졌다라 그러면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좀 빠진 것도 좀 둥글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심판한테 그럴 수도 있죠. 조금 빠진 것 같은데 그 정도입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심판도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내가 조금 미스한 것 같아. 그러면 다음에 조금 정확하게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잘 지나가더라고요. 네. 이거는 정말 베테랑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신인들은 심판한테 이런 이야기도 못 물어보죠.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베테랑 딱 됐을 때도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팀 분위기상 이게 팀 분위기가 좀 연패에 빠져 있고 팀 분위기상 좀 안 좋은데 심판이 판정이 좀 애매했어요. 그러면 그때 탁 한번 하고 지나가서 죄송합니다. 팀 분위기가 좀 이래가지고 제가 조금 주장으로서 좀 그렇게 했습니다. 선배로서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해하지. 이게 또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네.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프로답게 행동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일을 또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저는 또 허연 심판위원장이랑 통화를 하면서 너무 궁금한 게 좀 많았어요. 이영재 주심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롯데전에서 전준우 선수랑 또 약간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영재 주심이 오심으로 인해서 무기한 정지를 받고 2군으로 내려갔었잖아요. 그런데 이 무기한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저랑 위원장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나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기한이 과연 어떤 의미냐 해서 기한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한테는 3주가 무기한 정말 굉장히 오랜 출장 정지라는 거예요. 심판 입장에서는 당연히 문호동 무임금이니까 다들 생활인이니까 3주면 우리한테는 되게 큰 거다. 일부 기사에서는 뭐 슬그머니 1군으로 복귀를 시켰다. 근데 우리는 3주가 최대한 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정도 되면 올라갈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1군에 복귀를 시켰는데 좀 잘못을 저지른 양 그렇게 표현하는 건 좀 아쉬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차라리 그냥 3주 출장 정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일부러 무기한 출장 정지 이렇게 표현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앞으로는 좀 그건 고민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은 심판위원장의 설명이 약간 웃었습니다. 이영재 심판 눈매가 워낙 날카로워서 아마 그 심판은 잘 때도 레이저를 쏠 거다. 그래서 자신과 대화할 때도 항상 레이저를 쏘는 사람들. 그러니까 눈매 자체가 그렇다. 정부로도 좀 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타자들이 정말 볼을 잘 봤다. 잘 골라냈다 싶었는데 스트라이크 판정이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들어가서 요즘에 데이터가 바로바로 찍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제 전력보수팀한테 물어보고 이게 빠졌어.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 화가 나거든요. 화나죠. 근데 마작없이 반대로 심판들도 분명히 미스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본인들이 이제 안에서 사인이나 콜을 주로 받던 눈치껏 해가지고 잘못 봤으면 미안하다는 표현도 할 줄 알고 타자들도 또 미안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받으면 서로가 감정이 그렇게 막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실수를 했으면 당연히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고 그 미안하다 표현을 했을 때 넘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생길 건데 일단 그런 제스처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AI
로봇 심판이죠. 예, AI 심판 도입에 대한 입장도 궁금했습니다. 서훈 심판위원장은 심판진들은 100% 찬성한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네. 경기에 어떻게 보면 들어와서 압박을 받는다든지 어차피 그런 게 없죠. 기계가 시키는 대로 맞아요. 콜만 하면 되는 네네. 거니까요. 우리 아마추어 고등학생들 이제 AI 경기를 하는 거 봤지만 네네. 이거는 양 팀에 대한 뭐 공정성은 되게 있지만 놓치는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선수한테는 납득이 안 가는 상황들도 되게 많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AI 도입보다는 좀 더 집중을 해가지고 또 신경을 써가지고 판정을 먼저 내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심판이 되는 거는 이전에는 사실 프로 출신들 위주로 심판들을 구성을 했었는데 지금은 비선출, 그러니까 선수 경험이 없는 심판들도 얼마든지 자격 요건을 갖춘다면 심판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지금 이게 어려운 직업이라고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저희 한국 야구가 지금 국제 대회에서도 좋은 흔적을 많이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KBO 안에서 이렇게 서로가 존중을 해주고 KBO 야구의 미래를 좀 보고 선수나 심판이나 좀 그걸 경각심을 가지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본인이 좀 유치해서 최선을 다해주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일이죠. 경기를 앞두고 오그레디 선수가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습니다. 4월 23일 첫 1군에서 말소된 이후에 5월 11일 다시 1군으로 복귀했는데요. 정문의 야구 시간.